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도 초반에 꽤 상승 출발하는 것 같아서요. 반등 오나 싶었는데 결국은 또 좀 밀려났습니다. 뭐 어떤 이유들인지 좀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인데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게요. 다우지수 한 1.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은 위아래 진폭이 2%까지 갔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코로나의 19에 따른 확산에 따른 뉴스가 약간 좋은 소식 나올 땐 좀 오르기도 하다가 또 확진이 늘어난다. 뭐 유럽에 한 명도 없던 나라들도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주가 또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오늘까지 해서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요. 사실 3대 지수 모두 고점 대비 한 8.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지수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고요. 나름 중소형주인 러셀 2000은 지금 한 9.3%, 9.4%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나마 오늘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가 한때 46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위아래 진폭이 2.23%까지 났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최고가 대비 말씀드렸던 대로 8.2에서 8.7%까지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러셀 2000은 9.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CDC에서 어저께 이제 미국의 모든 학교, 모든 회사 이런 것들 클로즈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까지 나중에 확산되면 그런 우려했고요. FDA에서도 오늘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경고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백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뭐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FDA에서 너무 공격적인 테스트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상반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CDC의 사람들이 너무 겁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진행 곧 될 텐데요. 관련된 CDC 관련된 분들도 같이 배석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제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는 아시다시피 옵션들을 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되겠는데요. 공포지수가 2018년 12월 24일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날 30포인트 넘었던 것이 최근에선 가장 높았던 부분인데요. 그 근처까지 바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제 소위 안전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안전자산으로의 돈의 쏠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지난주에 이미 30년물이 최저금리, 역으로 보면 채권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10년물이 이틀 연속으로 또 최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역으로 보면 채권값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데요. 이게 하루에 변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302까지 떨어졌다가요. 또 1.31, 32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묻지 따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기관 투자가 됐건 해외 투자가 됐건 어느 나라의 국부 펀드가 될지 우리가 모르겠으나 여하튼 채권의 값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페드워치 오늘 수치 한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일주일 전에는 이게 6.6%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이시면 이제 약간 왼쪽에 진한 파랑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60% 이상이 67%가 이번 3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통계로 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32.1%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전에는 3.8%였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금리에 대한 하락에 대한 베팅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페드워치만 보면 절대 다수 의견은 확률로 보면 연말까지 금리가 3번 정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값도 소폭이나마 오늘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금값 자체가 1,640달러에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금이 올라가는 거, 채권값이 올라가는 거, 상대적으로 지금 US 달러가 강한 것, 이 US 달러가 강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으나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도 달러는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올해를 볼 때 미국의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꽤 높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지금 들어옵니까? 예, 잠깐 그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내용 어떤 건지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인데 내용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지금 내용들이 좀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들어오면 말씀해 주시고 바로 예, 보겠습니다. From our standpoint is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the way I viewed it when I made that decision. Because of all we've don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And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really in the world, right here. The people that are called upon by other countries when things like this happen. We're ready to adapt, and we're ready to do whatever we have to as the disease spreads, if it spreads. As most of you know, the level that we've had in our country is very low, and those people are getting better, or we think that in almost all cases, the better are getting. We have a total of 15. We took in some from Japan. You heard about that because they're American citizens and they're in quarantine. And they're getting better too, but we felt we had an obligation to do that. It could have been as many as 42, and we found that it was just an obligation we felt that we had. We could have left them, and that would have been very bad, I think, American people. And they're recovering. Of the 15 people, the original 15, as I call them, 8 of them have returned to their homes, to stay in their homes until fully recovered. 1 is in the hospital, and 5 have fully recovered. And 1 is, we think, in pretty good shape. And it's in between hospital and going home. So we have a total of, 15 people, and they're in a process of recovering, with some already having fully recovered. We started out by looking at certain things. We've been working with the Hill very, very carefully, very strongly. And I think we have very good bipartisan spirit for money. We were asking for $2.5 billion, and we think that's a lot. But the Democrats and I guess Senator Schumer wants us. 예, 코로나19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실시간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트럼프의 어떤 약간 그 흥분된 어조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건데요. 지금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은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우리가 좀 들은 거죠. 여기서 뭐 우리와 관련된 조치나 이런 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고요. 물론 일단 속보를 통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여행 제한이라든가 운항인데 그건 아마 뉴스 속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델타 항공이요. 델타 항공이 운항 스케줄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으나 아까 말씀 많은 우려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 이런 것들, 입국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추가적인 뭐 기자회견 내용들을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걸 틀 수는 없어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자막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하락이 미국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다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뭐 가장 큰 요인인 건 당연하죠. 그게 어느 것이 그 선제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만 더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군드라우 같은 사람은 사실 작년부터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거로 많이 아실 텐데요. 군드라우가 얘기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될 확률이 훨씬 크고 자기도 그걸 알지만 중요한 것은 버니 샌더스가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에 어떤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다른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별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그에 대한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한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선보여 쓴 사람이 블룸버그 전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그 밖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채권 시장의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요인이 되겠지만 어떤 리세션 우려가 있는 이런 것들이 4-5가지가 중요한 요인들 또 다른 요인도 있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샌더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이죠. 부티지지는 잠깐 반짝했다가 좀 밀리는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블룸버그도 생각만큼 이제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